결국 검사들이 이렇게 그 방첩사령관의 임기대 교체 황유성에서 여인영 장군으로 교체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듯이 장교들에게 물어보는 이유는 사실은 4-8항 제 질문인데요. 대통령께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군 장성 인사를 함에 있어서 판사와 검사들에게 인사를 물어보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네,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검사들이 이렇게 장교들 상대로 대통령의 군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이례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사실상 대통령의 군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개입하고 간섭하고 판단하겠다라는 뜻이었거든요. 알고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아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후에 비상계엄을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검사분들께서 그것을 이제 추적해 본 것이지 뭐 평상적인 인사권 행사에 그분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리도 없고 지금까지 특수한 상황에서 비상계엄에 흩어진 조각들을 찾기 위해서 그런 질문들을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검사들 편을 들어주시는군요. 뭐 아닙니까? 군인은 누구의 편을 알겠습니다. 들지 않습니다. 과장, 예. 훌륭하신 과장님 또 묻겠습니다. 반드시면 5항입니다. 윤승용 기록 순번 473번이고요. 5648쪽 제시하겠습니다. 자, 저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문답 자체가 필요 없어서 이것만 읽겠습니다. 5-1항입니다. 여인영 사령관의 경우 이제 막 동기들이 군단장으로 나가는 상황이었다. 특히 육사 작전 동기 중에서 우수한 장군들은 대부분 군단장으로 진급을 하고 여인형도 능력이 좋은 작전 특기 장군이었기 때문에 임기제로 진급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네, 네, 그렇게 네, 네. 답변했던 것 같습니다. 5-2항입니다. 여인영 장군은 중장으로 진급해서 군단장으로 나갈 정도로 충분히 능력 좋은 작전 특기 장군이라서 임기제 중장으로 보통 보임이 되는 방첩사령관은 굳이 올 필요 없다. 이런 검사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건데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셨던 게 아니고 제가 답변했던 게 그렇게 아닌가 답변하신 싶습니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이 능력 있는 작전 특기 장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여인영 사령관 능력 있는 작전 특히 장교였기 때문에 중장으로 진급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승영 증거순번 기록 473번 5649쪽 제시합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보시죠. 여인영 사령관의 경우 정책부서 각 군 비서실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는데 아이디어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 천재형 지휘관이었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의 능력으로 사령부의 업무 퍼포먼스가 확대되었던 반면에 내부적으로는 사령관의 생각을 따라가고 보조를 맞추기 좀 힘들어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이상 천재형 지휘관이라는 건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겁니까? 굉장히 똑똑하셨고 그리고 아이디어가 너무 많으셔서 사령부 보안 방첩 역량 강화에 다양한 뭐 이니셔티브도 내시고 그 훌륭한 업무들을 많이 추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부하들로부터 존경받는 지휘관이었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렵어요? 예. 왜 어려워요? 이제 뭐 존경이란 표현은 너무 추상적이고 그 이제 개인의 감정에 치우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누군가는 지휘관을 존경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지휘관을 존경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뭐 과장님은 어땠습니까, 그러면? 저는 비서실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여인영 사령관께서 굉장히 똑똑하시고 아주 복잡한데 비상계엄 이전까지는 정말 훌륭하신 분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근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6항입니다. 윤승영 기록 473번 5653쪽 제시합니다. 답변 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예, 6-1항입니다. 기재 내용 확인합니다. 비서실장을 통해 전해들은 분위기에 따르며 여인영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았다. 사령관을 오신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령관이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시거나 믿게 되면 사령부 조직원들이 위험해질 수 있겠다. 나름대로 이를 바로잡아 드려야 되겠다는 사명감, 절박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6-2항입니다. 여인영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렇게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사령부 조직원들이 위험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이유가 뭡니까?
부정선거 의혹은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방첩사 업무와 무관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사령관께서 가지시면 당연히 본연의 임무에 집중을 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 추가로 묻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끝났다라는 전제가 하나 들어가 있죠. 맞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래요? 저는 제가 네. 믿을 수 있는 가장 신뢰 높은 그러니까, 네. 자료가 대법원의 판결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요. 제가 수집한 자료 내에서는 적어도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어서 한 사람의 분석관의 입장에서 제 나름의 최선의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알겠는데요. 과장님의 그 분석자로서 입장에 판단의 근거가 대법원 판례가 있다, 판결이 있다. 그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세 가지 정도가 있었고, 세 가지예요? 대법원 판결,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반박했던 많은 자료들, 그리고 언론에서 그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반박한 것들, 그리고 각종 뭐 문헌, 논문 자료, 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가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근거를 좀 확대하시면서 좀 불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 맞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불명확하지, 절대 그럼 불명확하지. 다시 물어보요. 예, 그건 죄송하고요. 아닙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근거가 대법원 판결이 맞습니까? 제가 보았던 2중, 3중 확인했던 자료들 중에 만약에 1, 2, 3, 4번 순서를 매긴다면 1번으로 그 우선순위를 오케이. 놓을 수 있는 게 대법원 좋습니다. 판결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부정선거 이슈와 방첩사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첩사의 업무인 보안 또는 방첩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외부 세력이 그 선거 관련된 장비나 인원에 대한 공격, 특히 뭐 군 관련 또는 군사기밀 보호 관련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방첩사 업무가 절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증인의 우리 과장님의 주관적 판단에 터잡은 것이 맞습니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것은 군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 민간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인영 사령관께서도 저희가 이거 우리가 확인할 영역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안다. 근데 부정선거 의혹이 너무 세간에 많이 회자가 되니 뭔지 좀 팩트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 임무를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6다이 사망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여인영 장군을 평가하기를 능력 좋고 천재형 스타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여인영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확인을 했다면 그 자체를 그냥 방첩사령부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이미 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들어가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현재 정치 권력과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게 돼서 방첩사가 또 정치 권력에 휘둘려서 또다시 해편되는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질문이 좀 너무 복잡해서 복잡해요? 다시 물어볼게요. 조금만 예. 짧게. 부정선거로 이익을 얻어서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부정선거로 이익을 얻어서 잡고 부정선거가 있는 있다고 집단이 하면 그죠? 있습니까? 부정선거와 결과로 선거 부정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가정에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답변하지 예.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현재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부정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뭐 현재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국민분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믿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다시 물어볼게요. 네. 상당수의 국민들 맞는데 현재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 맞죠? 그거는 개인의 뭐 믿음과 신념의 영역이라서 말하기 싫다? 아닙니다. 말하기 싫다라기보다는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안 되고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아까는 조금 전에는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부정선거 없다고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포함하는 얘기잖아요.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정치 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복잡한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정치적인 이슈에 휘말릴 걸 두려워했던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방첩사가 정치적인 이슈에 휘말릴 것을 두려워했. 네. 그 부분도 맞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인영 사령관은 군 정보 수사기관의 장으로서 방첩 업무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근데 부임 6개월밖에 안 되신 분이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똑똑하고 합리적이신 분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것을 궁금해하실까라고
굉장히 저도 의아스러웠고, 그리고 정성호 실장으로부터 여인영 사령관께서 그런 걸 궁금해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군인은 그 뭐 정치적 중립을 당연히 준수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의 책임과 본인의 본분에 최선을 다해야지 부가적인 업무에 관심을 가지는 순간 그 부대는 엉망이 되거나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볼게요. 네. 방첩사령관의 본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고 방첩사령관의 판단하고 어느 판단이 더 고도의 판단이겠습니까? 고도의 판단 누가 더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에 대한 어. 정보가 누가 더 많겠습니까? 그것은 정보의 높낮이나 정보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대로 방첩사령관이 움직여야 된다는 뜻이네요? 맞습니까? 저는 분석관의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제가 분석한 저 나름의 최선의 결과를 보고 드렸고 방첩사령관께서 만약에 제가 보고 드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렇죠. 그 납득이 안 됐으면 또 다른 분석관에게 그렇지 분석을 않습니까? 지시하셨으면 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적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분석을 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역으로 그 생각해 보면 방참사령관께서 제가 그 정말로 절박하게 이의제기했던 그 내용에 동의를 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더 드리면 만약에 24년도 5월, 6월에 방첩사령관께서 그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궁금증을 떨쳐내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이제 뭐 심취되거나 계속 빠져드셨으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비상계엄이 터지고 나서 선거관리위원회 근처에 먼저 들어갔었던 부대원이 정보사 부대원이 아니라 방첩사 부대원이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제 나름의 생각으로 저는 방첩사 부대원들을 지켰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